이제 호흡기에 관한 제가 동영상을 몇 편 올리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호흡기 면역에서는 점액 확보, 즉 호흡기 점막의 수분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있고, 저번 시간에는 물을 마셔도 기관지가 쉽게 적셔지지 않는 체질이 있고, 이런 분들은 체질 보완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몸이 그렇게 마르지도 않았고 차고 건조한 체질도 아니라서 원장님이 말한 체질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호흡기 병을 달고 있지? 오늘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환경 관리를 잘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은 호흡기 병에서 환경 관리에 대한 언급을 하면 요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아마 미세먼지일 겁니다. 아니면 손을 자주 씻으라 정도일 텐데요. 실제로 제가 몇 번 방송에 출연을 할 때도 방송 작가분들이 미세먼지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뿌연 하늘이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장에서 나오고 있는 냉난방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기 질환은 LG와 삼성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학교, 학원, 은행, 병원, 도서관 등등 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업 공간에 가면 이런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흡기에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진료를 하고 있는 이 원장실도 시스템 냉난방기가 천장에 있고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겨울에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 습도가 몇 프로일까요? 가습기를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입니다. 만약에 가습기를 틀지 않으면 이 습도는 18%까지 내려갑니다. 2평 정도 남기 때문에 이 원장실에 가습기를 저는 현재 2개나 틀고 있지만 습도는 30%를 넘기가 힘듭니다. 즉 가습기 2개가 히터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절한 습도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40에서 60%입니다. 호흡기의 면역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폐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폐 안쪽은 수증기와 충분한 점액 확보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티끌, 바이러스 등을 폐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기관지 벽에 흡착을 시킨 다음에 물켜서 내보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건조한 공기에 우리가 일과 시간인 하루에 7, 8시간 정도 이상 노출되면 우리 호흡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조한 공기가 호흡기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주는 이유는 폐가 다른 장기와는 달리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는 외부 공기에 직접 노출이 되지 않죠. 정말 몸 안에 숨어 있죠. 그런데 폐는 어떻죠? 흉곽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바깥 공기가 잠시도 쉬지 않고 들락날락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 공기가 건조해지면 자연히, 그리고 당연히 폐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긴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에는 아직은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 이런 공기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하고, 겨울은 반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데, 히터는 건조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다 모았어요. 따뜻하면서 건조합니다. 우리가 머리 말릴 때 쓰는 드라이기 있죠? 바로 그런 공기죠. 이 공기는 그 어떤 바깥 공간보다 더 빨리 호흡기를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이 마르듯이 말입니다. 이런 공간에 노출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 호흡기는 코부터 시작해서 기관지 아래쪽까지 순서대로 말라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코인데요. 코가 호흡기에서 저는 장기에서의 졸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를 제대로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부분을 떼서 생각하지 말고 호흡기 전체를 크게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호흡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폐포입니다. 장기로 치면 우리가 장군을 가장 안쪽에 배치하는 것처럼 이 폐포라는 공간이 장군과 같아요. 근데 장기에서 만약에 장군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게임 오버, 바로 지는 거죠. 그죠?
우리 호흡기도 그렇습니다. 폐포가 상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폐포는 한번 상하면 재생이 되지 않고 바로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코에서부터 목으로 내려오는 이 부위는 장기로 치면 이 장군을 지키는 졸, 마, 상 이런 부위예요. 여차하면 여기를 희생시키는 대신, 여기는 희생시키는 대신 이 장군, 폐포를 지키는 거죠. 위쪽이 전방, 아래쪽이 후방, 수도가 되는 거죠. 위쪽이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기도에서 위쪽의 공간은 폐포가 원하는 수준의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를 만들어주고 바깥의 이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 등을 걸러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외부의 공기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부터 과부하가 걸리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바깥의 공기가 충분히 따뜻하고 촉촉한 상황에서는 코가 해야 할 역할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덥고 습한 한여름 또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코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같이 바깥은 매우 차고 실내는 매우 건조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코에서부터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바깥은 냉기로 인해서 맑은 콧물과 재채기가 시작되고요. 실내에 들어오면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코가 건조하고 붓고 코딱지가 잘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부비동에 들어찬 콧물이 마르면서 끈적끈적해지면 배출이 지연되면서 콧구멍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잠을 자는 순간에는 자연적으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고, 그러면 바깥의 공기는 코를 거치면서 가온가습, 온도도 높아지고 습도도 높아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하면서 바로 목으로 넘어가면서 목 이하를 말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목이 붓고 따갑다 또는 가래가 끼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도 더 건조해지면서 악순환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기도의 부담이 하기도에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병들인 천식, 기관작장증, COPD 같은 질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건조한 공기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겨울철에 벌어지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래서 바깥쪽에 위치하고 이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먼저 노출되는 순서대로 그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를 먼저 맞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염 환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천식, 그 다음이 COPD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비염이 가장 많고 천식, COPD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호흡기에서 기도 전체에서 제가 전체를 조망할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위로 갈수록 위에 있는 상기도일수록 환자는 많아요. 대신 죽지는 않습니다. 비염이 환자는 많지만 비염으로 죽는 환자는 많지는 않죠. 그러나 아래쪽으로 병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해서 고생하는 환자 유병률, 환자의 숫자는 적어지지만 그분들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COPD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사망률 4위에서 5위에 위치하고 있는 병이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가정집에 깔려있는 보일러, 그리고 예전 상업 공간에서 많이 활용되는 라디에이터는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히터처럼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대신 공간을 덮이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 히터는 따뜻한 공기가 바로 대류라는 방식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데 이 방식은 열 전달 효율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난방 방식보다 빨리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죠. 그래서 대세가 된 거죠. 금방 따뜻해지죠. 그러나 대신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현대 사회는 온도를 얻은 대신에 습도를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히터를 이길 대안이 있느냐? 사실 이 히터는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진료실에서도 가습기 2대를 틀고 있지만 권장 습도인 40에서 60%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셨고요. 오죽했으면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고영정 씨가 이런 명언도 남겼죠. 진행자인 강호동 씨가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안이고 피부가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 고영정 씨가 말을 하기를,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히터를 틀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터를 트는 것은 피부를 떼주는 것과 같아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정말 그 고현정 씨가 히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과 직장인들, 저도 포함이고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집에서만 있을 수가 없죠. 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히터 틀어진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는 먼저 솔루션입니다.
보습을 위한 외용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히터를 피할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을 보습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름에는 샤워를 하고 스킨만 발라도 피부가 별로 당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스킨만 바르면 굉장히 따가워집니다. 그럴 때는 로션을 바르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역부족이다 싶을 때는 집에 가서 수분팩도 하잖아요. 원리가 동일합니다. 점막에도 보습제가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왜냐? 훨씬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어려운 점이 있어요. 코 점막은 피부나 입술처럼 바깥에서 립글로즈 형태나 또는 화장품처럼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코 점막은 손이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는 본원에서는 순편한 비연고라고 하는 비강점막 보습제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면봉으로 우리가 보습제를 떠서 코 점막으로 발라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발라주고 나면 촉촉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코 본연의 기능인, 특히 하비갑기라는 공간이 코 점막의 보습을 많이 담당하는데 이 기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건강한 고양이나 개가 코가 촉촉하게 유지되듯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그냥 편하게 활용하면 되고요. 근데 정말 진짜 문제는 디도의 아래쪽 하기도입니다. 이 공간의 특징은 보습제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 왜냐? 손이 닿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호흡기 관리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순편한 캔디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캔디를 저희 병원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비염고라는 것이 비강점막에 직접적으로 코 점막을 보습시키는 로션 같은 개념이라고 치자면, 순편한 캔디는 직접적으로 발라줄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 점맥을 분비하는 점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점선을 자극하면서 기능을 확 끌어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즉, 침샘, 입으로 치면 침샘에서 침이 많이 만들어지는 방식처럼 도와주는 방식인데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목이 붓는다, 목에 가래가 낀다, 목에 이물감이 있다, 잔기침을 오래 한다, 말을 많이 해서 목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물고 있으면 목이 즉시 촉촉해집니다. 호흡기 환자분들은 겨울철 실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보습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히터를 피할 수 있는 밤 시간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에 한번 또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